35번, 6번 할게. 소셜미디어는 자, serve as 뭐뭐의 역할을 하다 표현이니까 기억하고, 역할을 한다 중요한 맥락. 근데 맥락으로 해석이 잘 안 돼. 환경 뭐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자연스러워. 중요한 환경으로 뭐 하는, 촉진시키는 환경을 꾸며주는 걸로 보면 될 것 같고, 자서전적 기억을, 이 자서전적 기억이 좀 어려운 말일 수는 있는데 쉽게 말하면 내 경험에 대한 기억이야. 나에 대한 경험. 나에 대한 기억. 그래서 이제 맥락이 되기 때문에 소셜미디어가 원인이라고 봐야 돼. 그리고 autobiographical remembering이 결과라고 봐야 돼.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 어떤 문장을 봤을 때, 내용을 봤을 때 원인과 결과를 구분하면 훨씬 더 주제에 가까워진다. 이걸 잘 기억해야 돼. 여기는 그런 면에서는 주제와 원인과 결과가 있으니까 주제문일 확률이 커. 즉 소셜미디어를 하다 보면 나에 대한 기억이 더 많이 늘어난다. 이게 주제야. 뒤에 다 똑같아. 개인적 이벤트들 게시된 소셜미디어 플랫폼에는 더 잘 기억된다. 똑같은 내용이지. 그래서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면 나에 대한 기억들이 더 많이 난다. 똑같은 거야. 그리고 덜 잊혀진다. PP. 뭐보다? 이런 것보다. 이벤트 복수라서 도즈 쓰고 있는 거야. 어떤? 게시되지 않은 어떤 독립적인 어떤 이벤트의 특징들의 독립적인 그래서 독립적인이라고 직역하는 것보다 의역해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뭐뭐와 동떨어진, 뭐뭐 되지 않는, 그러니까 게시되지 않은, 요렇게 봐도 괜찮을 것 같아. 여기서는 잠깐만, 35번 무관하게라고 해석이 돼 있어. 사건들의 특정과 무관하게. 게시되지 않은 여기 있구나. 사건들의 특징들과는 무관하게, 상관없이 regardless of 이렇게 의역해도 괜찮겠네. 즉 이벤트들이 뭐 학교 이벤트든 아니면 뭐 남친 이벤트든 아니면 가족 간의 이벤트든 어떤 사건이냐와 상관없이 게시된 거는 기억이 잘 나고 게시 안 된 거는 기억이 안 난다는 그런 내용이지. 그래서 1번이랑 똑같은 내용이야. 이것은 어쩌면 뭐뭐이기 때문이다. because 뒤에는 원인이 나오겠지. 아니면 통째로 왜냐하면 뭐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도 괜찮아. 왜냐하면 다시 한번 인과관계야. 기억을 나누는 것, 공유하는 것 온라인에서든 허락하기 때문이다. 각 사람들이 리허스가 원래 예행 연습하다 그래가지고 프랙티스랑 비슷한데 여기서는 프랙티스랑은 좀 내용이 안 맞아. 그래서 해석 보니까 되풀이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어. 그리고 이해하기 때문이다. understand랑 같겠지. 뭐를? 일어났던 일을. 그래서 지금 rehearse의 목적어도 what happened고 make sense of의 목적어도 what happened. 목적어를 지금 공유하는 사이인 거야. 분사구문은 원래 뭐뭐 하면서지만 지금처럼 의문 부사 이거 미쳤나봐. 자꾸 이렇게 떠듬거리지? 접속 부사. 이 접속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 분사로 쓰는 거 시험 많이 나와. 지금 만약에 이게 접속사라면 얘랑 접속사니까 오답으로 facilitate 요렇게 나와야 되거든. facilitates 접속사 아니야. 근데 만약에 이제 변형으로 thus 대신에 and나 so가 나왔어. 그럼 얘가 또 맞는 거야. 방금 한 말 잘 이해해야 돼. 부사기 때문에 이거를 수식어구로 봐서 분사구문으로 쓰고 있는 거야. 이 한 문법 때문이라도 이 35번 지문은 문법으로 나오기 되게 좋아. 왜냐면 이거 수없이 틀리거든. 너무 많이 틀려. 이 thus를 접속사로 보냐 접속 부사로 보냐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잘 이해해야 돼. and나 so랑 thus는 달라. 온라인 피드백, 예를 들어서 커멘트와 같은, 좋아요와 같은, 그리고 기술적 특징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알고리즘이나 리마인더와 같은 온라인 피드백은 더 역할을 할 수 있다. 기억의 단서로서의 게시된 사건의 세부 항목에 대한. 그래서 역시 피드백이 또한 더 further 있잖아요, 그지? 원래도 온라인에 올리는 것 자체가 기억을 잘 나게 하는데 피드백까지 있으면 더더욱 기억이 잘 난다는 거. 이거는 부수적인 주제니까 다른 색으로 해. 결과적으로 이벤트의 세부 항목들, SNS에 공유된 것들은 아마도 likely가 형용사 be likely to일 때는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는데 지금 부사잖아. 수식어. 부사일 때는 아마도야. 안정화된다. 그리고 기억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뭐뭐인 반면에 하면 돼. 공유되지 않는 여기 이벤트 디테일즈겠지. 들이 접근 불가능하고 잊혀지는 것에 반해 이렇게 되겠지. 아니면 반면에 공유되지 않는 것들은 접근 불가능해지고 잊혀진다. 이렇게 해도 괜찮아. 두 해석 다 괜찮고 주제문 명확하지. 36번 도 뭐 어렵지 않아. 얘도 명확해. 일단 멀티 센서리 익스피리언스가 키워드야. 다중감각적 경험. 즉 어떤 사건이 딱 일어날 때 여러 가지 감각이 한꺼번에 작동하는 거. 여기 이제 예로 먹는 게 나오거든. 여기서부터 3번부터 끝까지가 다 이 다중 감각에 대한 경험이야. 은 주된 부분이다.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지만 우리는 종종 받아들인다. 당연하게 take something for granted를 통째로 뭐뭐를 당연하게 여긴다라고 하자. 받아들인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multi-sensory experiences를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특히 언제? 우리의 감각이 기능할 때, 평범하게, 혹은 교정될 때, 평범하다고, 도움으로. 뭐의 도움? 안경과 같은 것의 도움으로. 그러니까 이 뭐 하지만 뒷부분이 중요한 건 아니야. 그러니까 포인트는 뭐냐면 다중 감각적 경험들은 우리 일상 속에서 흔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게 주제야. 원래는 이제 옛 뒷부분이 중요한데 근데 우리가 이걸 너무 당연하게 여긴다가 포인트는 아니야.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만 사실은 다중감각적 경험은 우리 일상에서 자주 일어난다. 이렇게 보는 게 맞아. 하지만 closer inspection, 더 가까이 보는 것, 형용사로 봐야 되겠지? 명사 수식이니까. 어떤 것에 대한, 가장 평범한 경험에 대한, 이거를 이렇게 보는 게 나을 것 같아. 에 대한 가까운 조사는 드러낸다. 눈에 띌 만한 다중감각적 세상을 어떤 우리가 살고 있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처음에 A를 하고 하지만 하고 B를 하고 또 하지만이가 또 A인 거야. 즉 요게 주제라는 거를 다시 한번 밝히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엄청나게 멀티센서리 월드에 살고 있다. 멀티센서리 익스피리언스 우리는 많이 하고 있다. 그리고 3, 4, 5, 6, 7이 다 먹는 거로 예를 들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먹는 거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중감각적 경험, 이게 주제가 될 수도 있어. 이게 몇 번 얘기했지만 예시가 여러 개면 예시는 키워드가 아닌데 여기 예시가 하나야. 그럼 뭐 이 예시도 키워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지. 고려해보자. 경험을, 먹는 경험, 뭐를? 평범한 음식을. 처음에 이 경험은 평범한 경험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이 먹는 경험은 사실상 퓨전이다. 어떤 감각들의 퓨전을 뭐라고 해야 돼? 융합이다. 똑같은 말이잖아. 지금 첫 문장에서 안 벗어나고 있어. 멀티 센서리라는 거지. 센스의 퓨전이니까 멀티 센서리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왜 이게 멀티 센서리냐? 우리는 먼저 먹는다. 우리의 눈으로 시각이지. 하지만 우리는 또한 노출된다. 수없이 많은 감각적 신호들에 영향을 미치는 우리의 먹는 경험에, 예를 들어 촉각이지, texture, 질감, 테이스트, 맛이지, 미감, smell, 후각, 미각, 후각 이렇게 해야 되나? 멀티센서리 익스피리언스 맞지? 먹는 행위가 여러 감각을 동시에 자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즉, 이 먹는 경험은 이게 다가 아니다. 심지어 소리, 청각이지. 어떤? 오는 소리. 어디서 오는? atmosphere. 그래서 atmosphere 사전에 대기라고 나오잖아. 공기 이런 거. 근데 여기서는 환경이야. surroundings 혹은 environment 뭐 이런 거. 아까 얘기했던 context도 마찬가지야. 주변 분위기. 어떤 주변 분위기? 우리가 먹는 주변 분위기. 에서 오는 소리. 그리고 우리의 인터액션에서 오는, 요것도 이제 에서 오는으로 병렬로 보면 될 것 같아. atmosphere이랑 interaction을 병렬로 보면 될 것 같아. 뭐와의? 음식과의 상호작용에서 오는 소리. 씹는 소리 같은 거. 그리고 도구에서 오는 소리. 소리의 원천이 세 개나 나. 첫째, 주변에서 나는 소리. 음식을 씹으면서 음식과의 상호작용에서 나는 소리. 그 다음에 식기류. 우리가 먹을 때 쓰는 도구니까는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 하여튼 이게 다 지금 병렬이야. 에서 오는 소리들이 영향을 미친다. 우리의 먹는 경험에. 청각을 되게 디테일하게 설명한 거야. 하지만 구조는 아주 간단하다는 거. 그래서 큰 틀에서는 우리는 수많은 멀티 센서리 경험을 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먹는 것만 해도 우리는 수많은 멀티 센서리 익스피리언스를 하고 있는 거다 라고 정리를 하면 되겠지.